2013년 8월, 천문학자들이 목성의 위성 2호를 관측하던 중 기록적인 규모의 화산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용암이 치솟고 대기가 달아오른 그 분화구의 이름은 라로그 파테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수천 년 전 동유럽의 화롯가에서 불꽃 속에 깃들었다는 신화적 존재의 이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묘한 이 일치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 이름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고대 신화에서 우주과학의 지도 위로 옮겨간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름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중부 유럽의 오래된 겨울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쌓인 작은 마을, 흔들리는 불빛 하나로 온 가족을 품어주던 낡은 난로 앞으로. 슬라브 민간 전승, 특히 체코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라로크는 그 자체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검은 수탉이 낳은 달걀을 인간이 직접 품어야 하며 그 기간이 무려 9밤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서 한 사람이 밤마다 숨을 죽이며 그 달걀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9번의 밤이 지나면 달걀이 깨지고 그 안에서 불꽃을 두른 매의 형상을 한 존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라로크이며 불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정령이자 하나의 살아있는 힘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가 재물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불길이 통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존재가 폴란드 전승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의 라로크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고 인간 곁에 머물며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조에 새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파괴의 불꽃과 행운의 수호자. 같은 이름 아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됐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화 연구를 넘어 인류가 불이라는 원소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불은 언제나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슬라브 민족에게 난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의 심장이었고 조상의 영혼이 머문다고 여겨지던 공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불의 정령을 품는다는 행위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라로크는 바로 그 두 감정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던 존재였던 셈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라로크라는 이름은 슬라브 조어의 불꽃 또는 회오리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름이 고대 인도유럽어의 불을 의미하는 어근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를 확정하는 정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민간 전승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국경을 넘고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변형됩니다. 체코와 폴란드의 라로크가 전혀 다른 모습인 것도 각 지역의 삶의 방식과 그 사회가 불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리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다른 땅에서 다른 꽃을 피운 것처럼 신화 속 라로크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행성과학자들이 목성의 위성 2호 표면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2호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로 알려져 있으며 그 표면의 분화구와 지형에는 고대 신화 속 불의 존재들 이름이 하나씩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라로그 파테라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연구자들이 2호를 관측하던 중 라로그 파테라에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분출된 마그마와 가스의 규모는 관측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의 정령의 이름이 새겨진 그 땅에서 문자 그대로 불이 터진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에 가깝습니다. 2호의 지형 명칭은 신화적 의미보다 학술 관행에 따라 붙여진 것이고 폭발 자체는 2호의 활발한 내부 활동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불꽃 속에서 떠올렸던 그 존재의 이름이 실제 우주의 불꽃 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묘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라로크라는 이름은 우주에서만 다시 소환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폴란드의 게임사 CD 프로젝트는
자사의 상징적 이미지에 이 불새의 형상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국의 전통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의 핵심 아이콘으로 삼은 것입니다. 수천 년을 잠든 신화가 21세기 콘텐츠 산업의 얼굴로 부활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드론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라로크라는 이름을 택했다는 사실도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며 불을 다루는 존재, 그 신화적 이미지가 현대 전쟁의 전술 단위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고대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상징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름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환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불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불은 두려워해야 하는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그 양가적 감정을 담아낼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라로크는 바로 그 자리를 채운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같은 이름이 파괴와 행운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품게 됐을까요? 두 전승이 원래 하나의 신화에서 갈라진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인지, 현재까지 어느 연구자도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라로크의 두 얼굴은 신화의 오류가 아니라 인류가 불을 바라보던 시선 그 자체를 담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불꽃을 원하면서도 그 불이 언제 통제를 벗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 오래된 감정이 수천 년을 건너 우주의 지도 위에, 게임의 아이콘 안에, 그리고 전장의 이름으로 다시 새겨졌습니다. 라로크라는 이름이 앞으로 또 어디에 나타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